네,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학기 2차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전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세계를 변화시킨 산업혁명을 이어서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펴보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산업사회가 출현하였음을 알면 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나타난 사회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18쪽입니다. 118쪽. 118쪽에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모습 내용이 나오는데 교과서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전환하였다. 여러분 이건 뭐 당연한 내용이죠. 당연히 산업사회. 일자리가 농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계가 있는 공장으로 취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농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공장지대와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죠. 이러한 가운데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선생님이 예전부터 뭐뭐주의는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본주의는 뭐가 가장 좋다? 돈.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여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새로운 산업 자본가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땅이 많은 사람들과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회계층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화로 제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물질 생활이 풍부해졌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물자 이동이 빈번해지고 교류의 폭이 넓어졌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생산과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구조와 생활 모습까지도 크게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내용 어렵지가 않죠.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으로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된 겁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오면서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됐다. 도시화는 도시가 점점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확립.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책에서 읽었던 거죠. 산업자본가, 노동자가 새로운 계층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품 대량 생산, 교통과 통신 발달.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81일간의 세계 일주 포스터는 교과서 아래 영화로 보는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책 읽어보면 되겠고요. 네, 넘어가 보죠. 네, 119쪽 사회문제의 대두, 사회문제가 등장한 거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있어요. 돈이 최고니까 돈을 어떻게든 많이 벌려고 하겠죠. 근데 그 돈을 벌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건데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해가 나타나냐? 읽어볼게요. 특히 노동자와 도시 빈민의 삶에 매우 비참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의 노동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일할 사람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은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일할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일을 해야겠죠.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최저임금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명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기술이 생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또 가르치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한 명이 그냥 쭉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합니다.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법으로 시간도 제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의 노예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위생적인 작업장과 거주지에서 생활합니다. 사장들은 공장에서 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 안 하니까 굳이 일해야 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돈을 조금 받으니까 집도 별로 좋지 않겠죠. 네.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사회에서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여유가 넘쳐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정치를 못하죠. 정치에서는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좋은 걸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 비판하면서 네,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돼요. 사회주의 사상도 1학기 때 언급 많이 했는데 기억납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다. 사회주의는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회가 중요하고 사회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빈부격차 같은 게 없어져야 한다는 거라는 거. 1학기 때 설명 많이 했는데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 한국사 때 일제시대 때 나왔던 것처럼 노동운동도 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전 세계가 아니라 유럽이에요. 유럽. 한편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는 사회개혁의 노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불만이 쌓이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내용 정리해보죠. 자본주의의 성장,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위생적인 작업장과 거주지, 정치, 사회의 불평등 심화, 계층 간 갈등과 대립 심화.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럼 다음.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도 등장하죠.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라 미안해요.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퀴즈를 풀어봅시다. 산업혁명은 산업사회를 농업사회로 전환하였습니까? 이거는 스스로 정리하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업이 아니고 네, 산업사회였죠. 산업혁명 이후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비판하는 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한 거죠. 네.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앞에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과서 119쪽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다 안 하고 이 다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울 내용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구제도. 옛날의 제도에서 이제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국민 국가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만 볼 거예요.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언급할게요. 119쪽입니다. 119쪽.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맨 위쪽에 프랑스 혁명과 국민국가의 성립해서 그림이 하나 나오죠. 네, 그림. 제1신분, 제2신분, 그리고 맨 밑에 제3신분이 있습니다. 제3신분이 바닥에 있고 이를 밟고 1신분과 2신분이 있는 거죠. 제3신분이 평민이에요. 평민.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3신분이 1신분과 2신분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을 풍자한 거예요. 이런 것은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먼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개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개는 욕이 아닙니다. 비속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 힘들다고 말할 때 개를 씁니다. 개. 네. 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교과서 여기만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이면 18세기죠. 18세기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예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 혁명을 말합니다.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프랑스는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절대왕정 국가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비슷하죠. 아시아도 그랬으니까. 국왕의 권력은 구제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번역 말이고요. 프랑스 말로 앙시아 레짐으로 불리우는 불평등한 신분제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아시아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구제도 아래에서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고 있던 제1신분과 제2신분은 면세 특권을 비롯한 여러 특권을 누렸습니다. 1신분은 성직자를 말해요. 교회에서 관련된 일을, 뭐 목사님 등등이겠죠. 제2신분은 귀족이에요. 귀족. 면세, 세금 안 내는 거죠. 아주 좋죠. 가장 중요한 세금 안 내는 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네, 지금 밖에 갑자기 비가 와서 쳐다봤어요. 반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제3신분은 납세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제한된 권리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심하고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폭발하고 나라는 보통 바뀝니다. 아시아도 그랬어요. 여러분 후삼국, 다시 신라가 망할 때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도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읽어볼게요. 특히 제3신분은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은 과도한 세금과 영주, 그 땅의 주인에게 바치는 공납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제3신분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던 시민층은 구제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줄은 뭐냐? 제3신분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층은 뭐냐? 원래 평민이었어요. 평민인데 지금 산업혁명으로 자본가가 나타났죠. 그래서 시민들, 평민 중에서도 돈을 조금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돈을 가지니까 뭐 하는 거야?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대우를 좋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120쪽에 여러 과정, 여러 사건이 계기가 돼서 빵 터지는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교과서 내용 정리만 보고 넘어갑시다. 구제도의 모순, 표 나와 있죠.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이 전 인구의 몇 프로? 달랑 2%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 면제, 관직을 독점하고요. 3신분은 전 인구의 98%. 아우 대박이죠. 조선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움짤 하나 보고 수업 끝내죠. 네, 이것은 생일을 맞이한 고양이 모습입니다. 촛불 보면 1이죠. 네, 1년 된 고양이 촛불 끊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네, 숫자가 2죠. 네,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고양이의 촛불 끄는 모습입니다. 누가 촛불을 더 잘 끕니까? 네, 두 번째가 훨씬 잘 끄죠. 네, 한번 크게 네, 웃어보면서 수업 끝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럼 이따가 출첵에서 만나요. 끝.